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 머리를 3일 동안 안 감아도 변태같이 하고 물을 먹잖아요? 그러면 너무 머릿결도 진짜 좋아지고 머리 떡지는 것도 완전 싹 없어졌거든요. 오장육부가 건강한 데서 우러나오는 그런 얼굴빛 있잖아요. 제가 써봤던 치약 중에서 가장 강렬하다고 해야 되나요? 오늘은 보정을 아예 하지 않고 원본으로 송출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시겠지만 카메라 화질이 진짜 좋거든요. 그래서 실제보다 더 실제처럼 솜털까지 다 보이는 카메라인데 제가 보정을 하지 않고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자주 듣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들께도 자주 듣고 실제로 저를 보는 지인분들에게도 많이 듣는 얘기인데요. 제 입으로 얘기하기 약간 민망하지만 너 왜 이렇게 머릿결이 좋냐, 너 피부가 진짜 좋다,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듣거든요. 특히 요즘에. 그래서 많은 분들의 요청으로 저의 머릿결 그리고 피부결 관리하는 방법 플러스 요즘 마스크를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 더 숨결까지 해서 3가지의 결 관리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20대였을 때, 특히 20대 초반 중반에는 피부를 막 완벽하게 커버를 하고 머리도 막 탈색도 되게 화려하게 많이 하고 뭔가 이렇게 화려하게 꾸미는 거를 즐겼던 것 같아요, 과거에는. 그런데 자연스럽게 저도 이제 20대 후반이 되고 또 30대가 되고 하면서 뭔가 꾸미는 것도 그 나름대로 매력이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뭔가 커버해서 덮기보다는 그대로 드러내는 거에 조금 더 관심이 많이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 모습이 본연의 제 모습인 것 같아서 요즘에는 이게 더 자연스럽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총정리, 제가 머릿결 관리법 그리고 피부결 관리법 모두 한 번에 정리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너는 어차피 직업이 얼굴을 드러내는 직업이기도 하고 하니까 분명히 뭐 피부과나 성형외과 이런 데를 가거나 뭐 헤어도 관리를 따로 받고 유지를 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들어가기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거의 한 3, 4년? 진짜 4년 정도 됐을 거예요. 피부과 문턱도 밟은 적이 없고, 그리고 머리를 자르는 거 외에는 제가 뭐 미용실 가가지고 머리를 관리받거나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들 한번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이 막 하루아침에 갑자기 180도 바뀌는 거는 아니어도 그냥 어렵지 않은 이 작은 습관들, 어렵지 않은 이 루틴들을 지키시다 보면 몇 년이 지나고 하시다 보면 분명히 조금이라도 개선이 될 거라는 거를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피부결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이 피부결에서는 기초 화장품 추천, 그리고 바르는 방법, 그리고 작은 생활 습관, 이렇게 3파트로 나누어서 말씀드릴 거예요. 예전에 찍었던 민낯 영상인데 확실히 피부결이나 피부톤이 많이 바뀐 것 같지 않나요? 오히려 저거 찍었을 저때 당시가 피부과를 그래도 한두 번씩 다녔던 시절이었었어요. 오히려 본격적으로 어떤 제품 바르는지 어떻게 바르는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토너 혹은 패드 단계입니다. 잔여 노폐물을 닦아내고 각질이나 피지를 정리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피부결을 정리해서 다음 올라올 기초 제품을 잘 먹도록 도와주는 단계입니다. 저는 패드를 쓸 때도 있고 화장솜에 토너를 묻혀 쓸 때도 있어요. 요즘에 조금 더 손이 자주 가는 게 이 제품이어서 오늘 이걸 추천해드리려고 가지고 왔어요. 이 제품은 우선 각질 정리랑 피지 정리랑 피부결 정리가 정말 잘 돼서 추천을 하는 제품이에요. 진짜 중요한 단계인 게 여기서 피부결 정리를 잘 해주셔야 다음 기초가 되게 잘 먹을 수가 있거든요. 내가 쓰는 에센스나 크림의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피부결 정리부터 잘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가끔 저 되게 좋다는 앰플 썼는데 저한테는 효과가 별로 없어요 라는 질문이 들어온다면 혹시 피부결 정리를 잘 하신 다음 그거를 바르셨나요? 부터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피부결 정리는 정말 중요한 단계입니다. 꼭 해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가끔 제가 패드나 이제 화장솜으로 얼굴 닦아내는 거 말씀을 드리면 이 겉을 닦아내는 게 어쨌든 피부에 물리적인 자극을 주는 거기 때문에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피부과 선생님께 여쭤봤는데 이 피부과 선생님들마다도 약간 의견이 갈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가 피부과 관리를 받으러 가면 관리실에서 어디를 가도 항상 닦아주셨거든요, 화장솜으로.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의 피부 상태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니까 선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대신에 닦아내실 때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바로 화장솜을 충분히 적셔주시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화장솜을 충분히 적셔주지 않으면 저 얼굴에 자극이 갈 수 있는 게 맞거든요. 근데 화장솜을 충분히 적셔가지고 흐물흐물하게 만들어주시면 이렇게 겉으로 느껴지는 자극이 많이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닦더라도 화장솜을 충분히 적셔주셔서 닦아주시는 게 중요해요. 자, 이제 바르는 방법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화장솜에 제품을 충분한 양을 덜어서 흐물흐물하게 만들어줍니다.
이게 5장을 다 적시기에는 뭔가 제품이 많이 들어서 아깝다 하시는 분들은 한 3장 정도만 적셔주셔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피부 안쪽부터 바깥쪽까지 살살 쓸어줍니다. 이 과정에서 남아있던 잔여물이 있다면 닦여나가게 되고 각질이나 피부결 정리가 돼요. 그리고 한 장 더 떼어서 한 번 더 닦아줍니다. 이걸 다 닦아냈다면 이제 화장솜을 반대로 뒤집어서 이렇게 꼭꼭꼭 눌러서 화장솜에 남은 양을 얼굴에 흡수시켜줍니다. 이게 그냥 결 한 번만 닦아내는 것보다 좋은 제품을 사용해서 나와 잘 맞는 제품을 사용해서 닦아낸 후에 이렇게 꼭꼭 누르기까지 하면 효과가 훨씬 더 좋아져요. 그리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 각 단계마다 완벽하게 흡수시키기, 완벽하게 흡수시켜주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이렇게 해주시면 진짜 개운해요. 딱 산뜻하게 피부결 정리가 되기 때문에 어떤 기초든 이제 잘 흡수하고 잘 빨아들일 준비가 돼 있을 거예요.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세럼 혹은 뭐 앰플 혹은 에센스 단계입니다. 저는 기초 화장품에서 이 세럼, 에센스, 앰플 단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세안을 하고 피부결 정리를 하고 이제 첫 번째로 내 피부에 영양감을 주는 단계인 거잖아요. 저는 이 단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제품도 가장 중요하게 고릅니다. 제가 쓰고 있는 세럼 및 앰플들은 이렇게 있어요. 그 중에 제가 소개할 제품은 아이소이 잡티 세럼입니다. 이게 올리브영의 9년 연속 1위를 한 제품이기도 해요. 오늘의 영상은 이 아이소이 광고이지만 제 영상을 오래 봐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 영상에서 노출되는 기초 화장품 브랜드가 진짜 몇 개 없어요. 아마 5손가락 안에 꼽힐 수 있을 만큼 제가 기초 화장품 브랜드를 여러 개를 써가지고 막 여러 개를 추천드리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중 하나의 브랜드가 아이소이인데요. 광고가 아니었더라도 제가 찐으로 되게 오랫동안 쓰고 있던 제품이고 또 정말 제 피부결 개선, 이 안색 개선에 많은 도움을 준 제품이기 때문에 꼭 추천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이거를 강추하는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일단 이 잡티 세럼의 불가리안 로즈 오일 성분이 저랑 진짜 잘 맞아요. 그리고 이게 그냥 불가리안 로즈 오일이 아니라 1차 추출물만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우리가 사골국도 처음에 우려내면 되게 고소하고 되게 맛있잖아요. 되게 진하고. 근데 이게 2번, 3번 우리다 보면 그 맛도 되게 연해지잖아요. 약간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1차로 우려낸 불가리안 로즈 오일만 썼기 때문에 뭔가 더 엑기스 느낌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을 쓰고 나서 피부톤이랑 피부결이 진짜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제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몇 년 동안 피부과를 가지를 않았거든요. 기초 화장품도 막 이것저것 여러 개 엄청 많이 써본 게 아니라 딱 몇 가지를 정해서 쓰거든요. 그래야 내가 어떤 거에 효과를 받아서 피부가 좋아졌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러고 있는데 그중에 저는 이제 이 잡티 세럼을 썼을 때 확실히 뭔가 피부가 균일해지는 느낌을 가장 많이 받았었어요. 제가 대형견을 키우기 때문에 막 여름에 바다도 많이 가고 산도 많이 가고 막 계곡도 많이 가고 엄청 많이 자외선에 노출이 되거든요. 뭔가 탔기 때문에 밝아지진 않았지만 탄 것과는 별개로 얼굴이 맑아진 느낌? 되게 그 오장육부가 건강한 데서 우러나오는 그런 얼굴빛 있잖아요. 뭔지 아시죠? 저도 그렇고 제 지인들도 이게 약간 느낌적인 느낌인가 싶기도 했었는데 이 제품이 실제로도 속 침착을 일으키는 멜라닌 세포의 활성화를 억제해서 근본적인 잡티 케어에 도움이 주는 알부틴 성분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아이소이 피셜 이 성분이 진짜 비싼 거라고 하더라고요. 미백을 위한 조금 더 저렴한 성분도 있는데 확실한 개선 효과를 위해서 큰 가격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알부틴 성분만 쓴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병풀이나 어성초나 이런 진정 성분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피부 진정에도 좋아요. 그래서 저는 사계절 다 쓰고 사계절 다 좋아하기는 하지만 특히 이제 바깥 활동이 더 많이 시작되는 그리고 뭔가 자극이 더 많아지는 봄에 쓰기 되게 좋더라고요. 날씨가 따뜻해지고 더워지고 하면서 이 온도차가 생기면 이제 유수분 밸런스가 깨지면서 이제 얼굴에 막 울긋불긋 잡티가 올라오기 되게 쉬워지거든요. 그때 되게 큰 효과를 보는 제품이에요. 제가 요즘에 기초에 빠져가지고 이 기초 화장품이나 이 기초 성분에 요즘에 약간 꽂혀 있어요. 저도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기초 화장품을 개발하는 거에도 약간 발까지는 아니고 발톱 정도 이제 담고 약간 공부를 시작하는 단계인데 이 아이소이는 진짜 성분에 엄청 진심인 브랜드인 거는 확실해요. 이제 자세한 제형감 그리고 바르는 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제형은 이렇게 투명하고 가벼운 타입입니다. 피부에 가볍게 쓱쓱 발린 후에 빠르게 쏙 흡수가 돼요. 흡수가 된 후에 당기는 제품들이 있는데 요거는 크림을 바르지 않아도 당기지 않을 정도로 속은 촉촉하고 겉은 굉장히 산뜻합니다. 양쪽 볼에 한 번씩 펌핑 그리고 이마에 또 한 번 펌핑을 해서 얼굴에 먼저 덜어내줍니다. 그 다음에 양쪽 손으로 콧볼부터 시작해서 얼굴 바깥쪽 방향으로 피부 결대로 발라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피부 결대로 발라주시는 거예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보통 이렇게 막 둥글려서 바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막 세수하듯이 이렇게 막 바르시는 분들도 계세요. 절대 안 돼요. 절대. 피부 결대로 가볍게 발라주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마도 이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그리고 이어서 얼굴을 한번 쓸고 턱 라인까지 발라서 마무리해주면 됩니다. 그 후에 뭐 눈썹이나 얼굴 가장자리에 뭉치지 않았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시고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톡톡톡 두드려서 끝까지 흡수를 시켜주시면 돼요. 잔여물이 느껴지지 않게. 정말 같은 제품을 쓰더라도 바르는 방법에 따라서 그 효과가 정말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꼭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바르시기 약속해주세요. 피부 결대로 바르는 거, 그리고 끝까지 흡수시켜주는 거, 정말 피부에 잔여물이 없을 때까지 흡수시켜주는 거, 이거 두 개는 제가 지금 거의 한 100번 정도 말해도 부족하지 않은 건데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흡수가 느리게 되는 거, 흡수가 잘 안 되는 제품에는 자연스럽게 손이 가지가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또 흡수되는 게 아니라 싹 날아가는 제품들 역시 손이 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영양감은 피부 속으로 느껴지지만 산뜻하게 빨리 흡수가 되는 제품들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 단계는 이제 크림입니다. 제가 추천하는 제품은 아이소이 잡티 크림입니다. 참고로 이 크림은 광고 제품은 아니거든요. 이 잡티 세럼이 광고 제품인데 이 크림도 제가 요거랑 같이 해가지고 한 얘는 10통? 얘는 한 5통을 쓴 것 같아요. 이 잡티 세럼이랑 같이 쓰면 피부톤 개선에도 훨씬 더 효과가 좋은 것 같고 보습감도 좋아서 손이 많이 가는 제품이에요. 제형은 이렇게 요플레같이 부드러운 제형이고 역시나 가볍고 편안하게 발리는 흡수가 쏙 되는데 겉도는 게 없이 되게 촉촉해요. 양볼과 이마, 코에 찍어준 후에 안쪽에서 바깥 방향으로, 그리고 톡톡 두드려서 끝까지 흡수시켜서 마무리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이 아이소이 제품들이 물론 성분도 좋고 효과도 좋고 하지만 사회공헌 활동도 정말 눈에 띄는 브랜드예요. 제가 제품을 고를 때 이 제품력은 당연히 뭐 중요하지만 이런 뭔가 브랜드의 철학, 브랜드의 가치 이런 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비자 중 한 명이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도 이 아이소이는 정말 좋아할 수밖에 없는 브랜드예요. 제가 너무너무 애정하는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아이소이에서 저의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벤트도 열어주셨어요. 제가 더보기 안에 자세하게 써놓도록 할게요. 제가 앞에서는 제품들도 추천해드리고 어떻게 바르는지 이제 바르는 방법을 알려드렸잖아요. 이제 그거 외에도 피부결을 개선시킬 수 있는 자잘한 생활 습관들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베개에 매일매일 새로운 수건 깔고 자기입니다. 우리가 하루 중에 3분의 1은 침대에서 보내게 되잖아요. 뭐 짧게는 4-5시간, 뭐 길게는 12시간 이렇게 베개에 얼굴을 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며칠 동안 빨지 않은 베갯잎이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너무 찝찝하시지 않나요? 그렇다고 또 맨날 베갯잎을 빨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수건을 깔고 자요. 이 베개는 우리의 얼굴 피부가 직접적으로 가장 오랜 시간 닿아 있는 천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깨끗한 베갯잎 혹은 수건으로 깔아주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생각해보시면 그 베개에 머리도 대고 하면서 정말 지저분한 것들이 많이 묻어있을 수가 있거든요. 두 번째, 핸드폰 얼굴에 닿지 않기입니다. 여러분 막 뉴스에서도 그러더라고요. 뭐 이 핸드폰이 변기보다 더럽다고. 우리가 손에 세균이 가장 많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손으로 가장 많이 만지는 게 이 핸드폰이잖아요. 너무 오래된 습관인데 전화 받을 때 저는 이렇게 받아요. 아예 얼굴에 닿지 않게 받거나 아니면 스피커폰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얼굴에 핸드폰이 닿지 않는 이 작은 습관도 저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여보세요? 네. 그리고 세 번째, 알콜 수압의 생활화입니다. 이 약국 가시면 5,000원 주고 알콜 수압 구매하실 수 있거든요. 그 알콜 수압으로 항상 핸드폰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꼭 피부를 위해서만은 아니더라도 뭐 요즘같이 이런 코시국이나 이럴 때 정말 중요한 것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은 얼굴에 손 닿지 않기입니다. 저는 항상 모든 세균은 이 손끝에서부터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밖에서 수정 화장을 하더라도 정말 손을 빡빡 깨끗하게 씻고 그 다음 얼굴을 만지거든요. 깨끗하지 않은 손으로는 얼굴을 절대 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이렇게 얼굴 만지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참에 한번 그 습관을 바꿔보시는 게 어떨까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이제 머릿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머릿결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3가지로 나누어서 알려드릴 건데요. 제품 추천, 그리고 바르는 방법, 그리고 생활 습관 이렇게 나눠가지고 하나씩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머리 감는 방법에 대해서는 할 말이 진짜 많아요. 왜냐면 제가 머리 감는 방법을 바꾸고 나서
머릿결도 진짜 좋아지고 머리에 떡지는 게 아예 없어졌거든요. 일단 제품부터 추천을 해드릴게요. 이 머릿결도 저한테 어떤 샴푸 쓰는지 여쭤보시는 분들이 진짜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추천드리려고 샴푸 2개 가져왔고 트리트먼트 3개 제가 자주 쓰는 거 가지고 왔어요. 일단 샴푸는 이렇게 2개입니다. 라파 샴푸, 그리고 요거는 제 영상에도 몇 번 나왔던 네이처 리퍼블릭 블랙빈 안티 헤어로스 샴푸입니다. 이 2개가 전체적인 사용감은 약간 비슷해요. 되게 두피가 시원하고 린스가 없어도 뭔가 샴푸만으로 린스를 한 건가 싶을 정도로 되게 부드럽게 감긴다는 거, 엉킴이 없다는 거, 그리고 정말 잠이 확 깨는 그런 상쾌, 통쾌함? 그런 게 있다는 게 공통점인데 2개가 약간 가격 차이가 있어요. 이게 조금 비싸고 이거는 좀 저렴하니까 좀 더 가성비가 좋은 그런 샴푸입니다. 근데 저는 둘 중에서는 사실 얘가 조금 더 고급 라인이고 더 향도 좋고 해서 얘를 더 많이 쓰기는 하는데 우리 학생분들이나 조금 더 부담되시는 분들은 이제 가성비템으로 얘도 괜찮아요. 이게 순수 스파에서 나온 샴푸인데요. 제가 이거를 처음에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제 강아지가 유치원에 다니거든요. 유치원 앵두의 친구의 보호자님이 순수 스파를 다니시면서 이 샴푸를 인스타에서 좋다고 추천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사봤는데 제가 여태까지 써봤던 샴푸 중에 제일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 머리를 3일 동안 안 감아도 괜찮더라고요. 제가 원래 하루만 안 감아도 떡지는 사람인데 근데 얘는 3일까지도 괜찮더라고요. 너무 신세계인 거예요. 이렇게 나에게 머리가 떡지지 않는 샴푸가 있다니 싶어가지고 제가 엄청 대량 구매를 해가지고 저도 쓰고 주변에도 막 추천해줬던 그런 샴푸예요. 그리고 이게 정말 신기하게 즉각적으로 머릿결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머리 냄새 있잖아요. 약간 두피 그 기름 쪘네? 그런 게 아예 안 나가지고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이거는 저는 벨르리아에서 그 앵두 친구 보호자님 님께 저는 구매를 했고요. 아마 검색을 해보시면 구매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이게 아까 기초 화장품도 제품도 중요하지만 바르는 방법도 중요한 것처럼 얘도 제품이 좋은 것도 중요하지만 머리를 감는 방법도 중요하거든요. 제가 이 샴푸를 쓰면서 머리 감는 방법도 바꾸면서 머릿결도 진짜 좋아지고 머리 떡지는 것도 완전 싹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을 오늘은 말로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제가 요거는 너무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뷰티인 강으로 5월 안에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바로 에벌 샴푸입니다. 제가 이 샴푸를 쓰면서 이제 같이 오는 사용 방법 그런 거에 한 번 펌핑을 해서 먼저 두피 위주로 에벌 샴푸를 하고 그 다음에 2번 펌핑해서 머리를 감으라고 설명이 돼 있어가지고 그렇게 해봤어요. 그랬더니 진짜 두피가 너무 시원하게 잘 감기는 거는 물론이고 머릿결도 되게 좋아지더라고요. 여러분도 꼭 이 샴푸가 아니더라도 에벌 샴푸 하시는 거 진짜 너무너무 추천드립니다. 제가 기초 화장품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피부가 뭔가 결 정리가 깨끗하게 되어 있어야 그 다음에 올리는 그 영양감을 쭉쭉 빨아들어가지고 더 효과를 잘 본다고 했잖아요. 두피나 머릿결도 마찬가지거든요. 얘가 깨끗하게 두피가 닦여 있고 깨끗하게 머리가 감겨 있어야 그 다음에 오는 그런 트리트먼트나 에센스를 쫙쫙 빨아들여가지고 머릿결이 더 좋아질 수가 있어요. 이게 되게 기본 중에 기본이거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 하나가 이제 머리를 감기 전에 빗질을 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뭐 꼬리빗 이런 거 아니고 이런 통통한 브러쉬 있잖아요. 이런 통통한 브러쉬로 머리를 먼저 빗어주시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머리를 그냥도 빗고 옆으로도 빗고 숙여서도 빗고 머리를 이제 사방으로 해가지고 빗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머리를 감아주시면 머리가 손가락에서 엉키는 게 없기 때문에 머리를 빠지는 것도 줄이실 수가 있고 훨씬 더 깨끗하게 샴푸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것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머리를 다 감았다 하면 이제 수건으로 이제 물기를 한번 제거를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때 또 중요한 게 있어요. 피부도 그렇고 머리도 마찬가지로 물을 머금고 있을 때는 더 얘네가 더 연약해져 있잖아요. 그때 막 수건으로 막 비비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머릿결이 당연히 너무 상하겠죠. 그래서 머리를 비벼서 말리시기보다는 가볍게 물을 흡수하게 이렇게 짜주는 느낌으로 머리를 한번 타월 드라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찬바람으로 말려주시는 게 또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피부도 마찬가지로 너무 뜨거운 물로 세수하고 뜨거운 게 다 있으면 모공도 활짝 열리고 또 되게 자극이 되잖아요. 머리도 마찬가지거든요. 너무 뜨거운 바람으로 말리면 두피에서 열감이 날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빨리 떡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시원한 바람으로 두피를 말려주시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드라이기의 선택인데요. 얘는 좀 비싸기도 하고 요즘 구하기도 어렵다고 해서 이걸 추천을 해드려도 괜찮을까 했는데 다이슨입니다. 저 다이슨 쓰고 나서 머릿결이 진짜 덜 상해요. 확실히.
확실히 다이슨의 찬바람으로 90% 정도 말려준 후에 마지막에 한 번만 뜨거운 바람으로 10% 정도만 스타일링을 해주면서 머리 관리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쓰는 트리트먼트들 추천을 해드릴게요. 요 실크 테라피, 그리고 헤어 플러스 단백질 본드 F, 요렇게 두 개를 더 자주 쓰는 것 같아요. 이 제품은 저희 엄마가 너무 효과를 많이 봤다 해가지고 저한테 선물해준 엄마 돈, 엄마 산 제품인데요. 진짜 머리가 물미역이 되는 느낌 있잖아요. 물미역이 되는 느낌이어서 머릿결이 많이 상하신 분들일수록 특히 추천하는 제품이에요. 저도 그 전에 트리트먼트 정말 많이 써보고 했거든요. 근데 아까 샴푸와 마찬가지로 즉각적인 효과가 났던 거는 이제 이 제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머리 타올 드라이 하고 나서 드라이 하기 전에 바르는 제품이 이 헤어 플러스 단백질 본드 앰플인데요. 제가 이거를 쓰는 이유는 뭐 효과도 효과지만 머리에 무겁지 않고 되게 가볍게 발려서 되게 좋아하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샴푸 외에 이제 머릿결 관리하는 제품으로는 이렇게 두 가지 제품 저는 사용하고 있어서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실크 테라피 그 유명한 투명한 에센스 있잖아요. 머리 마르고 바르는 거. 그것도 되게 오래 쓰기는 했거든요. 근데 그거의 개인적인 단점이라고 하면 걔는 약간 저한테는 무거워요. 그래서 약간 떡지더라고요. 근데 이 헤어 플러스 제품은 떡지는 게 없어서 저는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이제 저의 생활 습관입니다. 바로 상한 머리를 한 번씩 쳐내는 거예요. 여러분, 저 머리를 잘랐거든요, 며칠 전에. 그래서 지금 머리가 잘라가지고 더 이상 이제 쳐낼 머리가 없는데, 머리가 상한 머리가 있다면 쳐주는 게 훨씬 더 머리가 빨리빨리 자라기도 하고 훨씬 더 영양분 공급이 끝까지 되기 때문에 머릿결을 유지하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제 이거는 제 뇌피셜이에요. 이제 머리 뿌리에서 영양분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머리가 길면 여기서 나온 영양분이 머리 끝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힘을 분배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머리가 짧다 보면 여기까지만 영양분이 내려가면 되는 거니까 머리가 조금 더 튼튼하고 더 빨리 자랄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왠지 맞을 것 같지 않나요? 그래서 보면 남자들이 머리가 더, 머릿결도 좋고 머리가 더 빨리 자라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저의 생각. 그리고 또 머릿결이 좋아지는 생활 습관 중 하나, 머릿결 관리는 정말 온도에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머리 감을 때 그리고 말릴 때 미지근한 온도를 사용해 주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원래 예전에는 뜨거운 물로 머리 감는 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뭔가 저는 샤워도 되게 뜨거운 물로 하는 거 좋아하고, 근데 이제 머릿결 관리를 좀 해봐야겠다 하고부터는 거의 미지근한 물로 머리를 감고 두피는 특히 찬바람으로 말려주고 있는데, 그 효과를 봐서인지 머릿결이 정말 많이 탱탱해진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저의 생활 습관 중 하나, 머리를 하루에 3번 제대로 빗어주기입니다. 한 번은 아침에 일어나서, 두 번은 머리 감기 전에, 그리고 세 번째는 잠자기 전, 이렇게입니다. 브러쉬는 이렇게 통통하게 끝이 너무 뾰족하지 않은 이런 브러쉬를 추천을 드립니다. 마지막은 숨결입니다. 요즘에 마스크를 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저는 오늘도 이렇게 말을 엄청 많이 하는 사람으로서 이 입냄새 관리나 이 숨결 관리를 되게 신경을 많이 써요. 그래서 오늘 제가 쓰는 치약 칫솔 그리고 가글 이렇게 한번 추천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안 그래도 되게 인생 치약을 만나서 이 치약을 언젠가는 한 번은 꼭 추천을 해드리고 싶다고 했는데, 마침 오늘 이 컨텐츠 기획을 하는데 숨결이 하나 들어가면 되게 좋겠다라고 하면서 제가 요거를 끼워 넣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치약도 추천드리고 저의 인생템 가글들도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저의 전문 분야가 아닌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요. 제가 뭐 덴티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뭐 치과나 이런 거 관련해서 의학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서 저는 제가 좋았던 제품 위주로 추천을 드릴 거고, 뭐 칫솔을 고르는 방법, 치약 고르는 방법은 제가 유튜브 치대남 채널을 추천을 드립니다. 라덴스 포 베드 브레스 치약입니다. 이거는 제가 왜 추천을 드리냐면, 제가 써봤던 치약 중에서 가장 상쾌하고 가장 강렬하다고 해야 되나요? 이게 정말 입안을 시원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요즘에는 마스크도 많이 쓰고 저는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뭔가 입안이 진짜 엄청 상쾌한 걸 원하는데, 얘는 그 상쾌함이 정말 오래가는 치약이라서 추천드립니다. 저는 약간 변태같이 이걸로 이제 칫솔질하고 물을 먹잖아요? 그러면 너무 짜릿하더라고요. 잠도 확 깨면서. 짜릿함을 원하시는 분들, 뭔가 마스크 속에서 입속에 텁텁한 게 이제
싫으셨던 분들, 저처럼 말을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요 치약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쓰는 가글, 테라브레스 마일드 민트입니다. 전 처음에 이걸 제가 알았던 게 한국에 수입되기 전인 진짜 완전 옛날 몇 년 전이었는데 그때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매운 가글밖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요거를 처음 영접을 하게 됐는데 하나도 안 맵고 그냥 맹물 같은 거예요. 맹물 같기 때문에 되게 오래 가글 할 수가 있어요. 이전에 그런 매운 가글들은 오래 할 수가 없거든요. 너무 입안이 맵기 때문에. 근데 이 제품은 엄청 오래 가글 해도 입안이 매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고 상쾌하지 않냐? 아니에요. 그럼 매운 가글보다 훨씬 더 상쾌함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치약을 매운맛을 쓰기 때문에 약간 리스테린 같이 좀 강한 가글을 하게 되면 약간 입에 너무 불이 난 것 같아가지고 너무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치약을 저는 매운 거를 쓰고 가글은 이렇게 마일드한 거를 써주는 편이에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 창시자분이 딸의 입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서 이거를 개발을 했대요. 그래서 얼마나 믿음직스러워요. 아빠의 마음으로. 저는 이거를 밤에 자기 전에 해주거든요. 그러면 아침에 이거를 해준 날과 안 해준 날의 아침 그 입안 느낌 자체가 달라요. 이렇게 입안에 머금고 있을 때 이렇게 안 매운데 뱉고 나서 이렇게 상쾌할 수가 있나? 그런 느낌이에요. 뭔가 진짜 이 전체가 너무 깨끗하고 상쾌한 느낌이 들어요. 그 다음은 아메이 글리스터 마우스워시액입니다. 요거는 저도 추천받아서 구매했어요. 제가 옛날에 제 콘텐츠 중에서 승무원 친구들이 와가지고 제품 추천하는 거에서 등장했던 제품인데요. 그 항공사 승무원들의 공구템, 필수템이라고 해서 저도 추천받아 써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희석을 해서 쓰는 가글이에요. 이런 테라브레스 같은 경우는 집에 놓고 쓰고 요거는 휴대하기 좋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밖에서 급하게 뭐 밥을 먹게 됐거나 급하게 숨결이 가깝게 닿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써주기 좋은 제품이에요. 그리고 이 제품입니다.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뭔가 입이 찝찝하다 할 때 이렇게 뿌려주는 제품인데요. 원래 저는 이걸 안 쓰고 리스테린 거를 썼어요. 그 리스테린 칙칙이 그것도 유명템이라 아실 분들은 아실 텐데요. 거의 승무원들의 필수템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한국에는 판매하는 곳이 없어서 저도 승무원인 친구가 항상 이제 나갔다 오면 저한테 선물을 해줬는데 요즘에 비행이 없어서 제가 이제 그걸 쓰던 걸 다 썼어요. 그래서 이제 뭘로 갈아탈까 하다가 쿠팡에서 검색해보니까 얘가 1위더라고요. 그래서 써보게 된 제품인데 이것도 굉장히 시원하고 좋아서 추천을 드립니다. 이제 집에서는 테라브레스 쓰고 밖에서 이제 뭔가 외식을 하거나 뭐 사무실 점심 먹고는 이 제품을 쓰고 그다음에 그냥 수시로 마스크 안에 너무 오래 있었다 한다거나 저는 이제 메이크업을 해드릴 때 아무리 양치를 해도 정말 가깝게 그분과 얼굴이 닿잖아요. 그럴 때 이제 혹시 모르는 저의 숨결을 위해서 이거는 뭔가 수시로 뿌려주는 제품이고요. 얘도 되게 기분이 좋아요. 뿌리고 나면 되게 상쾌하고 막 기분 나쁜 매움 이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뭔가 숨결이 조금 걱정된다, 마스크 안에서 조금 더 상쾌한 거를 원한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피부결, 머릿결 그리고 숨결까지 3가지 결 관리하는 방법과 제품 추천들을 해드렸는데요. 오늘 컨텐츠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